여러분 안녕하세요. K 컨텐츠 리뷰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K 컨텐츠들을 보고 리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역사나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듣기 연습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로 해볼 테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고백의 역사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신작은 새로운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요리를 했을 때 오븐에서 이렇게 딱 바로 꺼내면 따끈따끈 하잖아요. 새로운 앨범이나 영화 같은 예술 작품들이 공개될 때도 따끈따끈한 신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의 역사가 영어 제목으로는 Love Untangled 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고백의 역사를 말 그대로 번역하면 The History of Confession 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 내 애인이 되어줄래? 나랑 사귈래?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고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번역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영화 포스터랑 주인공의 성격에 맞게 Love Untangled라고 잘 번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뻔하면서 또 귀엽기도 한 한국식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90년대에 곱슬머리 여학생 세리가 짝사랑 현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다가 서울에서 온 윤석, 그러니까 더 친한 친구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는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던 이야기. 한국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다른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 문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제 소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곱슬머리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유튜브랑 레딧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인공이 곱슬머리를 싫어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세리는 왜 머리를 바꾸고 싶어 했을까요? 일단 한국어로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각각의 단어들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permed hair.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어요. 그 약을 발라서 이제 파마를 받았어요. 그러면 파마머리라고 해요. 두 번째로 세리처럼 머리가 원래 컬 있는 사람, curly hair. 그런 건 곱슬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리처럼 펌이 엄청 뽀글뽀글하고 곱슬머리가 심한 사람은 악성곱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컬이 엄청 심하지 않고 wavy hair인 사람은 반곱슬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traight hair는 생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머리가 되기 위해서 받는 파마인 straight hair perm. 그거를 한국에서는 매직 또는 스트레이트 파마라고 불러요. 제 머리도 보면 좀 wavy hair이죠. 그래서 반곱슬인데요. 아주 심하지는 않은 웨이브가 머리에 있습니다. 영화에서 세리는 계속 비싼 서울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기 위해서 장미 미용실에 갔었어요. 세리한테 자신의 심한 악성 곱슬머리는 계속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저도 제 머리를 펴기 위해서 매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히피펌도 유행하고 많은 케이팝 아이돌, 배우들 모두 곱슬머리처럼 보이는 파마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보면 너무 매력 있고 예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곱슬머리는 좀 못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한테 너는 머리가 곱슬머리니까 매직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엄마도 엄청 심한 악성 곱슬을 갖고 계신데 항상 매직을 해 오셨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예쁜 역할, 예쁜 주인공 역할은 항상 이렇게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못생긴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좀 심한 곱슬머리로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하게 긴 생머리가 가장 예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한 옛날의 한국 사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내 모습이 조금 다르면 그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인종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머리 색깔이나 머리에 곱슬거리는 정도의 큰 차이가 없어요. 한국에 곱슬머리인 사람보다 생머리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곱슬머리가 좋지 않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똑같은 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두발 규제라고 해서 학생들의 머리도 좀 비슷하게 하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염색, 파마,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고 가끔씩 심한 곱슬머리인 학생들은 스트레이트 파마를 받고 와야지 혼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랜 옛날부터 좀 생머리가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곱슬머리는 별로 단정하지 못하다.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곱슬머리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곱슬머리로 살았는데도 제 머리를 어떻게 예쁘게 스타일링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3년 전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Curly Girl Method 그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곱슬머리를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마트에 갔더니 곱슬머리 전용 샴푸, 컨디셔너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 그건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저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머리를 빗으면 항상 막 이렇게 엄청 부시시해져요. 그런데 곱슬머리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고 컨디셔너를 발랐더니 머리가 엄청 예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곱슬머리인 게 싫지 않아졌어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곱슬머리를 가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인공 세리가 자신의 곱슬머리를 싫어하고 또 생머리만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걱정을 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화의 배경은 1990년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곱슬머리가 예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곱슬머리를 자랑스럽고 예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생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곱슬머리와 비슷한 파마를 하기도 한답니다. 뭐 여전히 반대로 곱슬머리인데 매직한 머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처럼 요즘에는 어떤 헤어스타일이 예쁘고 어떤 헤어스타일이 못생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사라졌어요. 곱슬머리든 생머리든 머리가 길든 짧든 염색을 했든 안 했든 각자의 개성과 취향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K뷰티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곱슬머리 전용 제품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올리브영에 가서 곱슬머리 샴푸랑 컨디셔너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곱슬머리 제품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건 90년대의 고등학교 생활이에요. 저는 2010년대, 2000년대 이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고등학교 생활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수학여행이에요. 세리가 첫 번째 환에게 고백하는 계획이 실패한 뒤로 다음에 수학여행에 가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수학여행은 영어로는 school trip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단체로 여행을 가서 뭐 2박 3일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수학여행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마지막 날 밤에 하는 캠프파이어인데요. 캠프파이어를 할 때는 이제 학생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밤에는 꼭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시켰어요. 슬픈 노래를 틀어주면서요. 그래서 그때 우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저도 울기도 했어요.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초등학생, 중학생 때 수학여행을 가면 꼭 그런 거를 했어요. 완전 추억이죠. 보통 한국에서 90년대, 2000년대에 가장 많이 가는 수학여행지는 바로 경주였는데요. 제 생각에 2010년대 이후로는 제주도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도를 넘어서 해외까지 가는 학생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수학여행을 갔던 그 추억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사진이에요. 졸업사진은 yearbook pictur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졸업사진을 찍을 때 이 코스플레이를 하고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영화에서 친구들은 왕도 하고 SES도 했어요. SES는 그 9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SM의 걸그룹 중에 하나인데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처음에 그 헌터스 했던 이 걸그룹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중 한 그룹이에요. 세리는 이름이 똑같은 골프 선수 박세리 코스플레이를 한 건데요. 박세리 선수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연못에 공을 주우러 들어간 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데 세리도 그걸 따라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90년대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큰 유리병에 하가를 담은 걸 접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90년대랑 2000년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종이를 막 이렇게 접어서 학이나 학알을 1000개, 10,000개 이렇게 엄청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때 주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많이 생각했다. 또는 내 마음이 이만큼 많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혼자 다 접을 수도 있었겠지만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재미있는 문화가 90년대, 2000년대에는 있었어요. 요즘에는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 학이 담긴 유리병이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받으신 걸까요? 네, 여기까지 고백의 역사에 나온 90년대 한국 문화 리뷰였습니다. 저도 세리가 생머리를 한 게 예쁜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90년대 이야기니까 뭐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주인공들이 연기도 참 잘하고 귀여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런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는 항상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의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어색할 때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뭐 나름 귀여웠고요. 저는 2000년대, 201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랑 비슷한 문화들도 있어서 추억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다음에는 어떤 K 콘텐츠를 리뷰해 볼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